거대한 밀실,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바닥이 열리며 유리 감옥이 솟아올라요. 참가자 중 한 명, 평범해 보였던 17번 남자가 의자에 묶여있네요. 곧이어 붉은 조명이 깜빡이고 의자에 전기 충격이 가해진 듯 남자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17번은 여러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통을 대신 받고 있는 희생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이 방을 나가려면 17번이 고통받는 이유를 발제에 대고 말하세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몇몇은 눈물을 보였고 몇몇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줄어들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뀝니다. 가만 보니까 저 남자 아까부터 눈빛이 좀 이상했어. 밖에서 무슨 뭐 없을 짓을 하고 들어왔겠지. 아무나 저기 묶어놨겠어? 애초에 평소 행실이 나쁘니까 저기 갇혀있는 거겠지. 처음에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17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빠르게 경멸로 바뀌었고요. 당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팔제되고 뭐라 말합니다. 시간 종료. 정답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17번을 향해 악담을 퍼붓던 사람들을 붙잡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33번 여자입니다. K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졸업 후 심리학과에 갔다고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나 방금 게임 뭔가 익숙해. 사실 이 게임은 멜빈 러너의 실험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러너는 학생들 중 일레인이라는 학생을 뽑아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했죠. 사실 전기 충격은 가짜였고 일레인은 고통스러워하는 척만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기 충격을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일레인은 여러분이 실험 참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기 충격을 자원한 학생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은 일레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평가 설문지를 작성했죠. 외모, 지능, 성숙도, 다정함 등 15가지 성격 특성을 평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일레인에게 고마워하고 그녀를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야겠죠. 하지만 실험 결과 사람들은 일레인에게 최하점을 매겼습니다. 그녀를 멍청하고 미선적이며 매력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해버렸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뇌는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겐 상을, 나쁜 사람에겐 벌을 주는 완벽하게 공정한 곳이어야만 하거든요. 왜? 그래야 평범한 나 자신도 안전할 테니까요. 그런데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이 나를 위해 끔찍한 고통을 받습니다. 뇌는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묘한 탈출구를 찾아내죠. 세상 이상한 게 아니야. 사실 저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냥 실험실 얘기 아니냐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피해자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게 거긴 왜 가서? 술 마신 거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르죠. 갑자기 누군가 당신의 머리에 검은 천을 씌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에 씌워졌던 천이 벗겨지며 눈부신 햇빛과 엄청난 소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치심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앞에 놓인 옷을 입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1km 앞에 노란 문까지 걸어가십시오. 단, 걷는 동안 수치심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안면에 홍조가 강해지면 그 즉시 탈락입니다. 뭐야, 쉽잖아. 그냥 쉬어가는 스테이지인가? 하지만 바닥에 놓인 옷을 본 사람들은 조금 당황합니다. 그건 옷이라기보다는 쌀포대에 가까웠거든요. 42번 여자가 사람들 틈으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무심코 그녀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어디선가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결국 그녀의 심박수는 130을 넘어버리고 검은 승합차가 다가와 그녀를 태우고 사라집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K가 말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으면서 걸어가. 다리가 좀 후들거립니다. 승합차를 타며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몰려드는 창피함, 심박수는 빠르게 오릅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걷다 보니 당신을 쳐다보던 사람들은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자기 휴대폰을 봅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옷매무새에만 신경 쓰는 사람. 그렇게 노란 문 앞에 도착합니다. 너 생각보다 잘 버틴다. 방금 우린 조명 효과를 몸으로 체험한 거야.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학생들에게 당대 최고로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구식 가수 에리 매닐로우의 얼굴이 박힌 티셔츠를 입히고 수십 명이 모인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게 했죠. 학생들은 확신했어요. 강의실 안 절반은 제 옷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의실 학생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비웃는 건 둘째치고 옷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자기 자신이라는 조명 아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 화장이 떴나? 아까 내가 한 대답이 바보 같았나?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남의 연극에는 관객으로 서줄 시간조차 없는 거죠. 심리학에선 이걸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노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개의 문이 보입니다. 왼쪽 문은 통제 테이프가 X자로 겹겹이 쳐져 있고 오른쪽 문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평범한 흰색 문입니다. 용케도 세 번째 게임에 오셨군요. 여러분은 저희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심히 불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통제 구역으로 향하는 문에 손잡이도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미개한 참가자들에게 허락된 길은 오직 우측의 흰색 문뿐이니까요. 방송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불결하니 미개하니 대놓고 무시하는 주최 측의 태도에 토끼가 바짝 오른 겁니다. 87번 남자도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우린 쥐새끼 취급하면서 조종하려 들어? 비디오 게임에서도 진짜 좋은 아이템은 저런 출입 금지 구역에 숨겨져 있다고. 결국 참가자들은 거침없이 테이프를 뜯어내고 붉은 문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화장실 낙서 실험이 떠오르네. 그게 뭐냐고? 설명할 시간은 없어. 일단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마치자 붉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연구진은 공중 화장실 벽에 두 가지 다른 경고문을 붙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벽에 낙서하지 마세요. 이런 강압적인 경고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벽에 낙서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중한 요청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압적인 경고문이 붙은 벽은 온갖 조롱과 욕설이 섞인 낙서들로 도배됩니다. 정중한 요청이 붙은 벽은 훨씬 깨끗했는데 말이죠. 심리학에선 이걸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선택권을 강제로 뺏긴다 느낄 때 엄청난 무의식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반대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하얀 문을 통과하자 넓고 밝은 복도가 나타납니다. 복도 양쪽 벽면에는 수십 개의 액자가 걸려 있어요. 지각한 남자 사진 아래엔 이 사람은 왜 늦었을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남자 사진 아래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회의 중 졸고 있는 여자 사진 아래엔 이 사람은 왜 졸고 있을까요? 그럼 네 번째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각 액자 속 인물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발지에 대고 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 책임감 없는 타입,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진짜 힘들 것 같다. 생각해보니 당신도 회사에 가끔 지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하철이 정류장이 너무 오래 멈춰서, 야근을 늦게까지 했어서, 길이 너무 막혀서. 제한 시간이 끝나자 거대한 스크린에 참가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전부 이 게임의 참가자들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지각 사진 속 남자는 47번 남자였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회의에서 졸던 여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전날 집에 큰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성격 탓을 적은 참가자들은 탈락하고 상황 탓을 적은 참가자들은 살아남습니다. 너 진짜 심리학과 안 다닌 거 맞아? 귀인 오류까지 알고 있었어?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존스는 학생들에게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를 옹호하는 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줬죠. 이 글을 쓴 사람은 강제로 카스트로 옹호 입장을 배정받았습니다. 본인의 실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글쓴이가 실제로 카스트로를 지지하는 사람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볼 때 상황이라는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를 채워넣죠. 심리학에선 이걸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이 열려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사방이 전부 거울입니다. 가운데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마지막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분히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당신이 경험한 게임들, 이런 심리 편향들에 당신은 평소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 2. 조금 영향받는다. 3. 꽤 영향받는다. 4. 많이 휘둘리는 편이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은 이런 편향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 2. 조금 영향받는다. 3. 꽤 영향받는다. 4. 많이 휘둘리는 편이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데이비슨의 실험 결과 본인이 편향에 영향받는 정도는 평균 1.8점, 타인이 편향에 영향받는다고 생각한 정도는 평균 3.2점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자신은 덜 영향받고 남들은 더 영향받는다고 대답했죠. 저런 광고에 넘어가는 사람들 불쌍하다. 가짜뉴스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지. 사람들은 미디어나 외부 영향이 자신에겐 별로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제3자 편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한데?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K가 거울 속에 서 있어요. 당신은 K의 가슴에 달린 번호표를 봅니다. 33번. 당신은 천천히 자신의 번호표를 내려다봅니다. 33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 오늘 게임에서 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 같아?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은 K라서, 사실 내가 심리학과 출신이고 인간의 인지 편향들을 알고 있어서. K가 고개를 젓습니다. 틀렸어. 17번이 욕먹을 때 네가 통과한 이유? 그거 공정한 세상 가설을 알아서였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어요. 무고해 보이는 사람을 내 마음 편하자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쪽팔림을 버텨낸 거 조명 효과를 알아서였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다들 자기 인생을 견디느라 바빴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은 거 긴 오류 알아서였어? 아닙니다. 그냥 내 경험을 떠올려봤을 뿐이었죠. K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남은 건 심리학을 알아서가 아니야. 마음이 자동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에 아주 잠시 멈췄기 때문이지. K는 천천히 사라지고 어느새 거울 속에 당신만 남습니다.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환한 빛과 함께 현실의 거대한 소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수많은 인지 편향과 오해가 부딪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이해하며 살아가는 세상. 당신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오늘 영상은 도쿄과학대 심리학자 구리야마 나오코의 AI조차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의 내용을 각색해 만들었습니다. 왜 화창한 날엔 주가가 더 잘 오르는지, 왜 유명인의 성공담에 혹하게 되는지, 왜 자기 자신은 큰 병에 걸리지도 이혼하지도 않을 거라 믿는지, 다양한 학문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인지 편향 이론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체계화해준 책입니다. SNS와 뉴스, 그리고 AI가 쏟아내는 거짓 정보에 속고 싶지 않은 분, 마케팅, 기획,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심리를 다루는 분, 마지막으로 내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일까? 이렇게 의심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